이 정도 썽썽해지시던데요. 오, 현선 이제 안 가도 돼. 현선은 여기 남아있기로 했어? 이제는 이 어른 됐으니까 이쪽 앞에 와서 앉아라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 교수님 돌아오셨고요. 눈이 약간 더 왔죠? 근데 뭐 이 정도 눈이야 뭐 우습지도 않죠 이제. 눈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날이 조금 흐리기도 하고 오늘 좀 많이 춥네요. 네. 오늘 많이 추워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화요일날 비 온다고 그랬어요. 40몇 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눈 다 못 치우신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비 와가지고 좀 더 흘러가더라고요.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쉬고요. 유콘도 쉽니까 내일? 유콘은 아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맨스필드가 뭐 특별한 날은 아닌데요.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쉽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아이들 학교 안 갑니다. 버논이나 그쪽 다른 쪽도 아니죠. 화요일날 쉬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데도 있고. 일주일 다 쉬는데. 일주일 다 쉬는 그죠. 회식 기간이에요. 예, 지금이 그런데 우리가 저게 많았어요. 중간에 빠진 날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목요일까지 계속 쉽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긴 뭐 위로주까지 다 얻어 마셨으니까 제가 징계를 당해가지고 운전을 못합니다. 스쿨버스 운전을. 덕분에 서연이가 좀 불편하게 일은 하지만 아침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이야 늘 있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서스펜션을 당했고요.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건가 하면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눈 오기 전날, 그러니까 눈 오던 주 그때입니다. 그 목요일인데요. 제가 그 레이트런이라고 하는 걸 해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하나 아이들을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늘 태우던 아이들은 아니죠.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을 태우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길이에요. 195분 이렇게 쭉 내려가면 비과에 있지 않습니까? 비과에 지나서 거기 베스트 웨스턴이라고 하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내려주고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아이 둘이서 뭐 일어나가지고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버스 안에서 소리를 많이 질러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왜 그러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해서 가고 아이들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이스로 들어오니까 우리 그 디스패처들이 막 나와가지고는 이제 보는 거예요. 버스를. 뭐하나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제 버스 뒤를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아이가 리포트를 했는데 자기가 버스가 가드레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이제 학교에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버스 컴퍼니에다가 야, 얘가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버스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버스를 봤죠. 그런데 버스를 보면 왜 어디 이렇게 쾅 박으면 부딪힌 자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는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눈 와서 월요일 쉬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인가? 그렇죠. 화요일 날 그 아이가 또 탔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아이가 또 탔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 정말 네가 지난 목요일 날 내가 이렇게 가는데 가드레일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했다며. 근데 내가 정말 가드레일을 받은 걸 봤냐?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드레일을 쾅 봤는데 그 소리가 들렸냐? 그랬더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면 내가 어느 가드레일을 받았냐, 내 버스에 어디로 받았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잘못 받고 내가 리포트를 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서연이 내려주는 그 버스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가지고는 애가 내려가서 봤어요. 자기 눈으로 이렇게 버스를 보면서 상처난 게 버스에 데미지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망가진 거 없지? 그러니까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리고 애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스에 딱 들어오니까 베이스가 발칵 뒤집히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다시 가서 챙이 자기한테 리포트 한 것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리포트한 것에 대해서 운전자가 직접 물어봤고 그리고 그 부모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가 리포트한 거. 이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디나운스인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운전자가 아이에게 위협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제 주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하잖아요. 모든 다시 말하면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사회가 다 같이 아이를 기르는 거다. 즉 아이 하나를 길러내는 것은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마을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잘못했다고 하면 리포트를 잘못했다고 하는 걸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고 아이에게 직접 퀘스처닝을 하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다 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 주장은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내 힘으로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 의무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조사를 받고 매우 시리어스한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해고를 당해야 하는 문제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교육감 프레드가 저를 참 좋아하죠. 프레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챙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챙은 나쁜 의미로 아이를 위협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고시키지 마라. 여기요. 이 교육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이 맨스필드 지역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시켜요. 교장까지도 교육감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회사가 누구를 데려다 놔도 교육감이 슈퍼린텐던트가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교육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프레드 덕에 해고는 안 당하고 가장 심한 최고의 징계 이게 5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감봉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5일 그래서 5일간 서스펜션을 제가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곳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을 해가고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운동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 일의 핵심이 되어야 했고 주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유권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 고발 운동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고발을 하는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성명서도 만들어서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도 하고 또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혼자 이 일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명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에 광고 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금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운동에 처음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열정으로 이 운동을 막 끌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했겠지만 여하튼 간에 같이 일했던, 아니 같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해서 본인도 모르게 싹 잘라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자 흔히 말하는 대로 쫓겨난 사람들이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계정이 페이스북에서 없어져 버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퇴출당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운동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 사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단체가 비민주주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였고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민주 진보 단체에서 많이 보아왔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뭐 자유, 민주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모이고 또 같이 일하는 그런 단체가 오히려 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메일을 쫙 관련된 사람들에게 돌려놓고 나니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꼭 고발이다, 고소다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여하튼 간에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고자질하는 배신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지. 왜 나는 끌고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제가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또 제가 이 한 오지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한 글을 보낸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고발을 한 사람, 뭐 꼭 고발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잘못된 부분을 비판한 사람, 그리고 나까지도 지난주에는 열심히 돌을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지난주에 제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병이었는가 하면 등이 꼬부라진 병이랍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딱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을 예수께서 불러서 오라고 했든지 뭐 여기 쓰라고 했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불러가지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나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탁 얹어주니까 그 이렇게 등 꼬부라졌던 여인의 등이 갑자기 딱 펴져가지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freed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유가 된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따라 나온 것이 당연히 시비 거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 엿새 중에 하루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 쉬는 날인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느냐?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회당장에게 야, 이 웃기고 자빠진 놈아. 물론 예수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번역하고 싶은 이야기고 예수는 좀 그래도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우리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나귀나 소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봐라. 18년 동안이나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제 묶여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있는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묶임이라고 하는 틀, 죄라고 하는 틀로부터 풀려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와 회당장의 충돌, 물론 회당장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충돌했던 또는 대적하는 충돌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틀이라는 거예요. 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틀, 전통이라고 하는 틀, 관념이라고 하는 틀, 관습이라고 하는 틀, 그리고 이 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그 틀. 그리고 예수는 그 틀을 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틀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결과 이 틀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와 구조와 예수의 생각은
불가분, 운명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거예요. 조사를 받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 그건 뭔가면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하는 거다. 난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practice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practice 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고발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을 향한 비난 역시 이건 틀이라고 봐요. 틀. 고발자, 고자질, 배신자라고 하는 틀. 제 입장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맨스필드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그 틀. 두 개의 각기 다른 틀입니다.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틀. 그런가 하면 고발자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틀. 예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을 깨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Free to go. 넌 이제 자유야. 가. You are fre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나는 그 틀을 깰 수 있을까? 누군가 다른 이에게 You are free to go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묶여있는 이 틀로부터 I'm free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은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면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달부터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느라고 쓰레기도 못 치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트럭 고친다고 막 저질러 놓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게러지가 자동차 2대 들어가는 게러지인데요. 그 2대 들어가는 게러지에 발 디딜 틈이 없어 이렇게 또 피해 다니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징계받아서 노는 기간에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쓰레기도 치우고 또 게러지도 치우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틀을 깰 수는 없을까? 아니, 나는 어떤 틀에 묶여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스쿨버스 운전을 하는 동안은 그들의 틀과 부딪히지 말자. 왜? 먹고 사는 일이 걸렸으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소신은 버리지 말자. 왜? 언젠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이 먹고 사는 틀에 묶이지 않을 때에 내 소신을, 내 믿음을 확 풀어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틀에 어쩔 수 없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간직한 신념까지도 없다고 하면 그건 너무 초라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받고 그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또를 샀습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분들 이미 그림을 그리신 것처럼 누가 고발을 했네 안 했네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하는 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삶이라고 하는 틀에 의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가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지배당하고 있는 그 어떤 틀.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 나오는 영화. 그 영화의 그 플롯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짐 캐리가 나오는 트루먼이 출생에서부터 짜여진 대본에 따라서 트루먼 한 사람만 모른 채에 모든 것이 다 각본에 의해서 조성된 무대 위를 배경으로 이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쇼를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짐 캐리 혼자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자기가 사는 곳이 무대라고 하는 걸 몰라요. 또
또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짐 캐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서는 그가 사는 그 마을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도 만들어진 무대입니다. 바다에 저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이렇게 막한 바다에 하늘이 있는 그것조차 만들어져서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짐 캐리는 항상 이쪽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자기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묶여있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가요. 배가 쭉 나가니까 배가 끝나는, 그래서 수평선과 이렇게 만나는 그곳이 전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벽입니다. 이 쇼를 주관했던 그 디렉터는, 감독은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외치지만 맨 마지막 장면은 뭔가 하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 배경 한쪽 끝에 익스잇이라고 써있는 그 문을 탁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틀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물론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또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회라고 하는 구조의 틀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틀을 깨트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틀 안에서 시행될 수 없는 신념, 그런 거 버리지 맙시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한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장님 광고 시간입니다. 사순절 이야기